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네.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2009년은 한참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네네.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그 전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위기였던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왔던 뭐 음모론이자 또 걱정은 이거 이렇게 찍어내다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다 붕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어떤 사람이 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2판을 시켜서 실제로 주문을 해서 그걸 먹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 비트코인이면 현재 가치로는 2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ICT과학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쟁글의 이현우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고 좀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좀 이렇게 소소한 얘기도 좀 풀면서 재밌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코인과 토큰에 대한 차이,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번 기회는 좀 기술에 대한 초석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이제 구독자님들께 전달되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이야기거리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좀 저번 방송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나름 좀 크립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노력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뭐 제 입장에서도 들으면서 이게 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최대한 오늘 내용은 그거보다는 좀 더 누구나 좀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위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좀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좀 오해도 좀 풀고, 좀 여기 안에서도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님 통해서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께서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가상자산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가 되게 좀 재밌는 스토리부터가 좀 흘러가는데요. 누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보고,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상 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먼저 대표님께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2009년은 한참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그 전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위기였던 그런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 정부들이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왔던 뭐 음모론이자 또 걱정은 이거 이렇게 찍어내다가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다 붕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시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해외 출장을 한번 갔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항에 보면 서점들 있잖아요. 거기에 쫙 이렇게 베스트셀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로 그 달러 멜트다운이라는 책이 상위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그 달러 지위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발행을 많이 했을 때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화폐인데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놓고 누구나 이제 내 컴퓨터만 있으면 채굴을 열심히 해서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탈중앙화되고 공평한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과 이런 정부가
컨트롤하지 않는 어떤 민간에서 발행하는 이런 자연 발생적인 그런 화폐에 대한 내러티브가 같이 잘 맞물리면서 확 이제 확산됐던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어쨌든 비트코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첨언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융정부에 대한 좀 신뢰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어떤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컨트랙트 구조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신뢰를 기반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한 그런 거를 이제 좀 만들었던 게 이제 비트코인이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이 내가 했던 이런 메일이나 뭐 이런 거 보내주면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비트코인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저렴했던 걸로 아는데 네. 대표님은 그때 당시 뭐 피자도 뭐 샀다 뭐 이런 네.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맞아요. 당시 좀 회귀해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네. 네. 그러니까 네네. 제가 피자를 사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네네.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히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신기해하고 네. 뭐 실제로 개발자들은 네네. 채굴도 같이 참여도 해보고 뭐 네. USB에 이제 그 비트코인 담기도 하고 네네. 그랬었는데 막상 이게 실제로 과연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내가 현실에서 뭔가 지불하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좀 의구심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어떤 사람이 만 비트코인으로 네. 피자를 2판을 시켜서 네네. 실제로 주문을 해서 그걸 네네. 먹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 비트코인이면 현재 가치로는 네네. 2천억이 넘는 네, 넘죠. 엄청난 네. 금액이거든요. 근데 네네. 그때 당시로는 그게 이제 얼마 안 했던 거죠. 네네. 뭐 사실상 거의 피자 가격에 네. 준하는 금액이었었는데 네네.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네네. 그거를 그 비트코인을 내고 네네. 피자를 사 먹어서 네네. 이제 뭐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날을 이제 네. 기리기 위해서 네네. 이제 5월 22일은 네네. 비트코인 피자데이다. 네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서도 뭐 5월 20일 되면 뭐 이제 피자 쿠폰 같은 거를 좀 네. 사내에 뿌리거나 이런 경우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5월 22일이 되게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특별한 날로 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좀 소소한 얘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비트코인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결국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대체 누구냐, 이 창시자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배경이 좀 잘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배경지식에 한해서 좀 어떤 사람,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크립토를 오래 보신 분들 중에서 네네. 이 도대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관심이 별로 없고, 네네. 그게 누구인지 밝혀지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왜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이름으로 네. 논문과 이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철학, 신념 그게 뭐냐면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는 어떤 특정 인물의 철학과 주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화폐는 탈중앙화된 화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 또는 그 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의 어떤 집단지성에 의해서 이게 발전하는 게 맞고 탈중앙화된 가치를 계속 지키는 것이 맞지 어떤 뭐 누가 됐던 크레이그 네.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네. 누가 어떤 특정 인물이 그 비트코인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을 태초부터 좀 지양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뭐 배경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장 큰 두드러진 장점은 사실 탈중앙화잖아요. 네. 그 누가 만들어지는 데에서 사실 밝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의 입에 따라서 사실
이제 가상자산 업계가 사실 뒤집힐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사실 진정한 탈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표님은 사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사실 관심 없다. 뭐 네. 일론 머스크도 누군지 관심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뭐 한번 이거는 이제 구독자님들도 한번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후보군들도 좀 찾아보시고, 네.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이렇게 추측해보고 뭐 추리해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일단 크레이그 라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일단 네. 익명으로 비트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네. 그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네. 사실 발행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내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어라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네. 그래서 저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분명히 아닐 것 같다. 네, 이렇게 그 많은 후보군 중에 일단 이 사람은 아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론 머스크도 네. 그때 당시 바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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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도 만들고, 네. 바쁘죠. 네, 스페이스X도 만들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 시간은 없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거론되는 게 비트코인이 사실 그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암호학 전반에 대한 배경식도 되게 풍부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되게 여러 배경식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 거론된 인물들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이 암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거나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봤을 때는 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할피니라 뭐 같은 분들도 좀 계시고 여러분이 좀 계시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뭐 가장 또 유명한 그 중에서 가장 좀 대중적인 인물이니까 좀 그 사람이 좀 유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처음에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접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잠깐 가졌었고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 한 방송에서 전 본 적이 있는데 그 비트코인 백서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냥 뭐 피어 투 피어 해가지고 뭐 어쨌든 개인 간의 거래나 뭐 이런 단어 같은 걸 사용하는 걸 보면 일론 머스크의 뭐 기존의 서치와 좀 비슷하다. 네. 그 기존 일론 머스크가 쓰는 단어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좀 많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크립토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좋아하지만 네. 사실 도지코인도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일론 머스크가 네.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네. 도지코인 가격이 많이 네. 이제 올랐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확실합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과 네. 크립토를 좋아한다고 네. 좋아한다고 해서 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는 좀 비약이 저는 네, 심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 후보군이 한 되게 사실 계속해서 추가하다 보면 거의 한 대여섯 명 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계속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누가 만들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면서 이게 오히려 또 이 업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좀 소소한 얘기서부터 사람들이 뭐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나 이런 것도 좀 풀 수도 있고 어쨌든 되게 뭐 아무 그냥 소위 말해서 쉽게 만든 건 아니고 일단 되게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의식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제 기존 금융에 대한 좀 신뢰가 좀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억해 보시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소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소소한 얘기 좀 해봤고요.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는데 가장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이 블록체인상 안에서 어떤 기능을 도대체 좀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상징성이 있어요. 네네. 이런 그 암호화폐의 최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그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암호화폐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최초로 나온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최초로 나온 퍼블릭 체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체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뭐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요즘 나오는 체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느리고 뭐 사실 기능적으로도
다른 체인들에 비해서 뭐 기능적으로만 보면 부족한 면이 많지만 또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큰 규모의 금액들을 뭐 저장하는 어떤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지금 시장에서는 자기 포지션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커피를 사거나 아니면은 NFT를 사거나 이런 이제 작은 결제나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서 그 생태계 안에서 어떤 결제를 하는 것들은 다른 이제 코인들을 사용을 하지만 또 정말로 내가 큰 규모의 자산들을 뭐 전통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저장의 수단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쨌든 이제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죠. 그 비트코인이 사실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되게 철저하게 중립적인 포지션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뭐 SEC나 이제 미국 관련해서도 뭐 이걸 코인에 관련해서 뭐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거 얘기했었을 때 사실 다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성이 좀 확실히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품으로 논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듯이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 가상자산 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 그다음에 좀 대표성이 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하면 사실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코인 있죠. 예. 그래서 이더를 좀 만든 이제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보고 이더리움이 이제 그 가상자산 업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또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그 이번 시간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자세한 얘기 또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